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처음 열린 TV토론에선 당권 주자들이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 전환길 씨 징계 문제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당 혁신과 비전 제시보다는 여전히 탄핵 공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양새고 오히려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조경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지금 열심히 이제 당원들한테 선거운동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강원도 쪽에 네네.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이고,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자, 어제 첫 TV토론 열렸습니다. 유심히 지켜본 국민들도 당원들 많았을 겁니다. 자, 어제 TV토론 스스로 평가하시면은 몇 점 주시고 싶으십니까? 어쨌든 점수보다는 많은 국민들께서 네. 주변에서 격려와 응원을 해주고 계시고요. 예. 우리 당이 지금 너무 극우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정통 보수로서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 좀 태어나달라는 그런 당원들과 국민들의 간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어제 저도 사실 이제 잘 봤는데요. TV 토론 잘 봤는데 우리 조경태 의원님하고, 그러니까 조경태 후보님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서로 이제 좀 공방을 벌이는 걸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님은 국민에게 총뿌리 겨눈 만고의 역적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셨고요. 이에 김문수 후보는 뭐 어디 다친 사람 있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북한에 오랜 기간 돈 퍼줘서 핵무기 개발하게 한 민주당 정권한테는 왜 만고의 역적이라고 안 하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왜 우리 쪽을 향해서만 그러냐 하고 반박을 해서 이게 말이 도돌이표처럼 계속 가는 걸 봤는데, 그 의외로 어제 토론을 보니까 이게 뭐 주도권이다 그러면 주도권 진 사람이 질문 시간에 자기 말 다 하고 또 대답하고 막 이러니까 충분히 얘기를 그렇게 막 할 그 상황이 잘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하신다면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당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때문에 정권까지 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서 배신한 행위거든요. 총뿌리를 겨누는 행위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왕이 그 조선시대 때는 나라의 주인이지만은 대한민국에서는 그 주인은 바로 국민이지 않습니까? 네. 조선시대 때 왕에게 그 역적 행위를 하면은 그건 대역죄인으로 삼족을 내렸지요. 네. 지금은 바로 국민들한테 그런 행위를 하면은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당 내에는 아직도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좀 잘못된 인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요. 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털고 가지 않으면은 우리 당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그 인식의 차이를 느꼈고요. 아직도 그 극우 세력들을 옹호하는 그런 후보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좀 참담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어제 나온 4명의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정책을 다룬 후보는 저 조경태밖에 없었다. 부처의 지방 이전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제안을 제가 어저께 드렸습니다. 네네. 정책적인 말씀까지, 국가 균형 발전에 관한 말씀까지 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김문수 후보는 아울러서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입당 신청하면 받아주겠다. 자,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표현 자체가 사실은 그 말할 가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은 그 김문수 후보께서는 비상대권은
고유 권한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네. 근데 법률 요건에도 맞지 않는, 즉 원래 비상계엄은 사변이나 전쟁이나 뭐 이럴 경우에 아주 특별한 위급한 상황에 설 수 있는 카드인데요. 네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을 어겼고 또 위법 불법이었다라고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법률적 요건에도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한 그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행위는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복당 신청하면 받아들이겠다는 그 부분도 그럼 우리 당이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내란당의 오명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그런 방향으로 가면 여당이 주장하는 내란 정당 그쪽에 여지를 더욱 주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당 혁신 그다음에 미래 비전 이게 이제 중요한데 어저께 그런 것들을 갖고 막 토론하는 부분은 되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자, 장동혁 후보 같은 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당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체제 시스템 갖추는 게 바로 혁신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이 추구해야 할 당 혁신의 핵심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 제대로 된 인적 쇄신, 네. 인적 청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네. 가그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옹호하는 세력들이 윤 의견을 비롯해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할 수 없다 봅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지지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그 차이인데요.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당은 결국은 정당의 가치가 없다. 존립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제가 꾸준히 얘기하는 것은 우리 당이 과거에 대한 가오를 진실되게 반성하고 나아가서 책임질 부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당이 이제 변화도 생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진실되게 반성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미래로 나갈 수 있다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의원님 지난 8일에 첫 합동연설이 대구 경북 합동연설에 열렸습니다. 보수 텃밭이라 불리는 TK 지역 민심. 지금 어떻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대구 경북이 상당히 빨간불이 켜졌거든요. 네. 일부 여론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TK 지역도 지금 민주당이 좀 앞서는 결과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대로 가면 내년에 전국의 전 지역이 사실 지방선거에서 전패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위기론도 나올 정도로 네. 물론 TK 지역은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TK 자민련으로 쪼그라들어가지고는 이게 전국 전장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네. 상당히 좀 많은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우리 당의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떨쳐버리고 가야만이 저는 국민의힘에 그나마 희망이 있다. 아마 TK에 있는 우리 정통 보수의 시민들도 시도민들도 네. 저의 의견에 저는 동의를 많이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떨치기 위해서는 말로만 떨치는 게 아니라 인적 쇄신,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자, 대구 경북 연설에서 이른바 찬탄 후보들 연설 때 배신자를 연호하며 현장에 있던 일부 당원들을 전한길 씨가 이제 선동을 했습니다.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이제 연설할 때 비슷한 일 당했고 조경태 당대표 후보님도 배신자라 이제 선동구 들으셨습니다. 현장에서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참으로 의의가 없다라고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배신자는 국민의힘과 국민을 배신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지요. 또 비상계엄을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함으로써 정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는 선을 긋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힘에는 좀 씻을 수 없는 그런 그 어떤 상처를 줬다. 국민들한테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을 좀 우리 현명하신 당원들은 그걸 잘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방금 말씀하신 전한길 씨가 언론인 자격으로 입장했다는데 네네네.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 언론인이라면은 그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남의 잔칫집에 와서 좀 지켜보는 것이 참 언론인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전한길 씨 질문을 또 한두 개 더 하게 돼서 좀 그런데 자, 김문수 장동혁 당대표 후보는 전한길 씨 등 보수 유튜버 초청 방송 대담에 이제 출연을 했고요. 전한길 씨를 품고 가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이분들이 어떤 당원들 표심에 좀 이렇게 구애를 하는 모습의 한 단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당원들 중 상당수가 이런 주장들에 지금 어떻게 동의를 한다고 그렇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일부 그런 당원들이 계시겠지만 네. 이원 의견을 주장하거나 또 부정선거 모론자들하고 네. 우리 당이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면은 그 상당히 심각하다 보거든요. 네네. 저는 윤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부정선거 모론자들 저는 극우 세력이라 봅니다. 우리가 극우 세력과 손잡는 순간 네. 국민의힘은 상당히 미래가 없다 이래 보거든요. 네. 우리가 합리적 중도 세력과 또 온건 보수 세력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 철저하게 윤의견 세력과 저는 부정선거론자들하고는 거리를 둬야 되고 저는 절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전한길 씨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합동연설의 소란행위에 대해서 전한길 씨 죄질이 엄중하다고 하면서 이제 당내 윤리위에서 이제 논의를 해라 이래가지고 오늘 윤리위가 열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결론 낸 게 아니고 14일 날 전한길 씨 소명을 듣고 이제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뭐 4가지 단계가 있던데 경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출당까지. 자,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 세상에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 하는 사람을 왜 우리 당에 둬야 됩니까? 입당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옹호론자 또는 네. 음모론자를 왜 우리 당에 둬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속아내어서 저는 출당 또는 제명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출당 또는 제명 아주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자, 조경태 후보님께서는 안철수 의원을 향해 반극우 혁신 후보 단일화 이제 제안하셨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일단은 좀 선을 긋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자 이게 어느 시점에 가면 단일화 성사 가능성도 좀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단일화를 주장한 거는 네. 결선 투표 가지 말고 1차 투표에서 가반을 넘겨서 네. 빨리 우리가 안전을 찾아서 혁신 후보가 좀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런 네. 입장이거든요. 네네. 어제 보니까 이제 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안철수 후보님의 그런 입장이라면 전 또 그 입장을 존중하겠습니다. 네, 존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내란 특검에 출석하셨어요. 아마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가장 먼저 처음 출석하셨는데 출석하시면서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한 일부 의원들 얘기입니까? 상당수 의원들 얘기입니까? 글쎄요, 저는 그분들이 아직도 위헌 불법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단연된 대통령의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의원들이 있다면은 네. 굉장히 심각하다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반대 당론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내에 뭐 국회의원이든 또는 당원들 중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즉 윤의견을 외치는 분들은 또 윤의견과 또 부정선거론자와 또 가까이 또 함께 동조하는 분들은 저는 내란 동조 세력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당대표가 되어서 철저하게 인적 쇄신의 당사자로 보고 네. 철저하게 속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부터 더 이상 네네네. 내란당의 오명을 씻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출석하시면서도요, 저 조경태 의원님은 요 상황을 소상하게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겠다, 이제 조사에 네. 성실히 응하시겠다 이제 이랬는데 반면에요, 안철수 의원은 자신을 참고인으로 이제 특검이 부르니까 그걸 강하게 비난했어요. 국민의힘을 네.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기 위한 그 정치적 행위를 특검이 하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출석도 안 했는데 안 의원의 이런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뭐 안철수 의원께서는 뭐 그런 입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네. 개인적으로 국민들께서는 이 내란에 대해서 빨리 어떤 종식이 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네네. 또 내란 특검이 오래 끄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은 네.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자, 관련해서 만약에 오늘 가서 이제 그 우리 조경태 후보님이 보신 부분들 이런 거는 좀 특검에서 물어보는 거를 아는 범위 내에서 이제 대답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면 지금 당에서 예컨대 뭐 굳이 꼽는다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라든지 그러니까 뭐 의원총회 장소를 여기 했다 저기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당내 일부 의원들이 뭐 다친다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사법 처리 가능성은 당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늘 가서 보니까 수사 대상이 좀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12월 3일 밤 11시 12분쯤에 네.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화를 했어요. 네. 전화 통화를 했는데 거기에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네.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했다 했거든요. 네네. 근데 대통령이 강행했다. 그게 한 7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고 또 원내대표면은 네. 비상계엄이 잘못된 비상계엄이라면 빨리 해제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당시에 그런 노력이나 의지가 보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좀 특검에서는 좀 많이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신임 민주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제1야당 해산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냥 경고에 그칠지 정말 어떤 제1야당을 해산하기 위한 빌드업일지 이런 여러 가지 관측이 있는데, 이런 제1야당 대표의 거듭되는 그러니까 여당 대표의 거듭되는 제1야당 해산 경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리가 여당에게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네. 이번 당대표 선거를 참 잘해야 된다 보거든요. 저 조경태가 당대표가 되게 되면은 네네. 그런 내란당의 오명에서도 벗어나고 네. 또 여당에서 좀 주장하는 정당 해산에 대해서도 저는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네. 현명하신 우리 당원들께서 또 보수를 지향하는 국민들께서 이번 당대표 선거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시고 네.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 질문으로 가기 전에 오늘 있었던 그 특별 사면 복권 얘기 잠시 여쭤볼게요. 오늘 조국 전 대표가 특별 사면 복권 됐습니다. 뭐 형기는 한 3분의 1 채웠는데 민주당에서는 정치 검찰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명예 회복해 주는 게 맞다. 뭐 조국혁신당도 그런 입장을 냈는데, 조국 전 대표 사면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 사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 정권 잡은 지 한 2, 3개월밖에 안 된 정부가 네. 마치 전리품 나눠주듯이 이렇게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사면시키는 것은 이거는 네. 특혜 중에 특혜라 생각하거든요. 네.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에는 매우 벗어난 거고요. 네. 또 조국 전 대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구하다가 이게 구속된 게 아니잖아요. 네. 공정사회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네. 입시 비리고요. 네. 하나는 취업 비리거든요. 예. 그런데 그 조국 전 대표는 입시 부정 비리 때문에 구속이 된 분 아닙니까? 이분을 풀어주게 된다면은 우리 사회의 정의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저는 이런 사법권의 남용 네. 이게 아마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앞으로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이 이제 그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심과 당심, 향배 가를 변수는 뭐가 될까요? 저는 앞으로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네. 우리 당원들께서 정권 보수의 당원들께서 집단지성을 저는 보여줄 것이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혁신을 계속 부르짖고 있는 조경태에게 네. 아마 당원들께서 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 않을까. 네. 결국은 국민의힘이 사느냐 죽느냐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네. 저는 우리 당이 제대로 된 그런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된 혁신, 사느냐 죽느냐 이 기로에서 당을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말씀이신데 오늘 하신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네. 조경태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당원 여러분과 또 국민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많이 듣고 있으실 텐데요. 네네. 조경태가 진정성 있는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살려내고 보수를 재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온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